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분들이 이런 협상 전략에 말리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아니면 이제 뭐 전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알아야 될 꿀팁하고 협상 전략, 포함해서 실전 노하우까지 오늘 깔끔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절약해서 사는 게 중요한지를 볼까요? 여러분들은 우선 집값만 생각하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들어가는 것만 계산하는데, 거기에 부대 비용으로 되는 취등록세,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사비, 기타 이런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고 나중에 그것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절약을 한다면, 이게 이제 세금이나 이사비나 수수료 같은 걸 해결할 그런 정도의 금액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차이가 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같은 동네에도요, 중개업소마다 매물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을 때 가격을 다르게 내놓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앞에 부동산을 찾게 되는 게 상례인데, 그렇지 않고 좀 먼 곳에 의외의 그 동의 매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천천히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의외에 그 거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보시지 말고 좀 귀찮지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임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발품 팔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많이 움직이신 분이 절약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협상이 가능한 그 매물이, 특히 가격이 조정이 가능한 매물이 이렇게 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매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되고 천천히 그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확실하게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조회를 통해서 일단 네이버 부동산, 그다음에 호갱노노, 그다음에 실거래가하고 이제 가격 레인지를, 범위를 이제 한번 싹 알고 계시고, 특정 아파트를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걸 느끼실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금액하고 실거래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매도자 가격은 이미 약간 높게 책정해서 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그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5천, 10억 7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만큼의 차액을 저희는 한번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협상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가격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지긋한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월세 승계 매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매수자의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절약한다면 해야 되겠죠. 일단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된 그 매물을 일단 골라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협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승계 매물이 입주 가능한 매물보다 좀 몇천만 원 정도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급하기 때문에 전세 부분이라든가 월세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그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매도자가 조급해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바로 입주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 보시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단기 전월세라든가 또 짐 보관 서비스 같은 거 활용해서 시간 벌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몇천만 원을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계산을 해보면요, 단기 전월세라든가 짐 보관 서비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집값 몇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이익입니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공인중개사 찾기입니다. 이제 이게 자기하고 잘 죽이 맞는 협상 파트너를 골라내야 되고, 협상 파트너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에게 얘기합니다. 10억 매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는 9억 5천만 원을 해드리면 나중에 수수료를 한 500만 원 정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깎아봐 달라.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서로 어떻게 되면, 만약 한번 해보자고 동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하고 저하고 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깎을 수 있다는 매물을 여러 개를
던지다 보면 깎을 수 있다는 매물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느낌이 드는 경우 이제 집중 공략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건을 던져놓고는 1, 2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본인이 급해서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고요. 만약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치 할 듯 안 할 듯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다시 재접촉 연락이 오게 되면 이건 가격 조정 신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동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매물 비교 전략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원하는 마음 매물이 801호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또 매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001호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원하는 매물보다 비교 매물에 관심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1호는 뭐 예를 들어서 9억 8천에 나왔는데 왜 801호는 제가 보기에는 뭐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왜 10억을 달라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을 전달해 놓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얘기를 해놓으면 공인중개사의 입을 통해서 결국 매도자하고 지금 아마 이 사람이 9억 8천에 아마 이제 1001호를 계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님께서도 801호를 9억 8천에 매매하신다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접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장에서 방문했을 때 이제 좀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뭐 치사한 게 뭐 중요합니까? 일단 금액을 줄여야 되겠죠. 욕실, 샤시, 조명, 특히 마루, 도배 등 이런 노후 부분을 슬쩍 지적을 합니다.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안 되고요.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매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수리할 때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제시했다고 치자고요. 전부 싹 수리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만큼이 협상 카드가 되는 거고 다는 아니더라도 단 몇백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깎은 금액만큼은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략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정보를 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월세 승계 매물을 집중 공략해라. 그 다음에 선수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고 양동작전을 좀 써봐라. 그 다음에 세부 협상에서는 인테리어 흠집 협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진짜 계약 단계 가기 직전에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매매는 무작정 서두르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쓰시고요. 발품도 많이 파시고 트럼프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협상 전략을 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협상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이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